지난 시간에 의존성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의 부탁에 대해 거절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당 영상 마무리에 의존성 성격이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뤄보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덧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존성 성격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내가 의존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일 거예요. 그 용기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의존성도 용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근데 그게 내 삶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의 자아 성장에 방해물이 된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존성 소망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좌절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존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 또는 상황을 일부러 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을 견뎌보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 욕구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의존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 불안을 없애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 욕구가 생겼을 때 그 의존 욕구에 대한 목록을 기록해 보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깨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소한 것부터 나는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심 뭐 먹지? 또는 저녁 뭐 먹지? 그런 분들은 누군가가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라고 했을 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부터 예전에는 늘 너 먹고 싶은 거 나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했다라면 지금은 스스로 의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 이거 먹고 싶어. 나는 그게 좋아. 예전에는 아마 상대방이 뭘 먹고 싶은지 신경 쓰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뭘 원하지 눈치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생각한다는 거. 가장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어렵게는 내 진로, 내 직업, 내 삶의 가치 이런 것을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네가 봤을 때 나는 어때?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 거. 이것도 의존적 소망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좌절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관계가 끝났으면 의도적으로 그 다음 관계를 좀 미뤄보세요.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나 너무 외로워.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을 막 물색하지 마시고 혼자 있어 봐야지.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일부러 외로운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보세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외로운 시간을 고의적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보내면 5일 후, 10일 후, 1년 후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어요. 고의적으로 나의 의존적 소망을 좌절시키기,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부모님이고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게 내 아이라면, 그리고 그 의존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이한테도 금방 말씀드린 그 의존적 소망을 좌절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부모님이 아이의 그 의존성을 키웠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한 4살, 3살 때부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와요. 이거 내가 할래.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과연 부모님이 아이가 내가라고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실수했을 때 웃고 넘어갔는지 아니면 지적했는지. 부모님이 실수했을 때 웃고 넘어간 아이들은 독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실수해도 그걸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감당하고 그리고 변화해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의 실수에 지적을 하는 순간 아이는 실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시청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아이의 실수에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거 네가 혼자 한번 해봐. 아이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방법을 제시해 주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넌 어땠니? 기분이 어땠어? 속상했어?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한테 되물어보셔야 돼요. 실제 이때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거든요. 부모가 되물어볼 때 아이가 나는 이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의존성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때 불안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거든요. 그걸 부모님들도 견디고 인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 불안과 그 신경질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걸 그 다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물어본다면 부모님은 그 질문을 다시 되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하고 그 다음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실수를 해야지만 변화가 와요. 실수하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의존성은 좋아집니다. 의존성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확신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에 대한 믿음,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인내력, 자기 회복력, 이런 게 자기 확신과 자기 효능감인데 의존성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 확신이 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미루지 않아요. 여기서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야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랑 더불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타인에게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에 나의 가치와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뿌리여야 하는데 가지인 거죠.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나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뿌리가 깊게 박힐 수 있어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타인의 말에 의해서 기준과 만약에 가치가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늘 실패할 거예요. 늘 실패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그런데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은 실패해도 타격감은 없어요. 왜? 내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합리화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 누가 그렇대. 그래서 나는 그런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 잘못은 아니야 라는 게 의식에는 없지만 전의식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크게 죄책감이 들지도 크게 힘들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복된 실패와 반성 결여로 무성장, 무변화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늘 단절될 거예요. 의존성이 높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계도 단절되고 나의 성장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필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는데 난 실패야. 자, 여기서 실패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과연 뭔가? 의존성 성격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성공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계속 끊임없이 결정을 미루면 결국 내가 선택해서 성공한 건 죽는 날까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패한 경험을 한다? 그 실패는 반드시 다른 변화를 갖고 올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그 실패 없이 나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많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성공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단호하고 확신에 차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거는 여러 번의 아주 반복된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성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결정지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다 본인의 기준,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에 따라서 본인을 정의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끊임없이 본인에게 자기 확신을 주세요. 그게 의존성 성향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